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3단원 경제활동과 경제체제 중에서 경제활동과 합리적인 선택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폴 사르트르라는 프랑스의 철학자는요, 우리의 인생을 BCD로 표현을 했어요. 우리의 인생을 B와 D 사이에 C다라고 해서 알파벳 순서로 봤을 때 이 B와 D 사이에 C가 있잖아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서 B가 말하는 거는 birth예요. 네, 태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D가 의미하는 것은 death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C, 네, C는 choice예요.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점심 메뉴를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라는 고민에서부터 이런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누구를 가장 먼저 치료해야 될지 수많은 부상자가 있는데 가장 먼저 치료를 해야 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붉은색 태그를 붙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붉은색 태그가 있는 그런 환자를 의료진이 가장 먼저 보고요. 또 의료 장비가 가장 먼저 투입이 된다고 하는데요. 수많은 부상자가 있는데 붉은색 태그를 줄 수 있는 사람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도 선택을 해야겠죠. 우리는 늘 이렇게 선택의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고 만약에 선택을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학습 목표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경제활동이고요. 두 번째는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그럼 경제활동은 아마 많이 알고 있는 용어로 표현이 되는데요. 일단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을 생산이라고 하죠. 네, 생산을 하게 되면 그 생산에 참여한 대가로 뭔가를 받는데 이거 분배라고 하고요. 또 이거를 물건 사는 데 쓴다면 소비가 되겠죠. 그래서 경제활동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볼게요. 네, 경제활동의 의미는 재화 서비스를 생산, 분배, 소비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제활동의 대상이 되는 재화 서비스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경제활동의 대상인 재화 서비스입니다. 네, 그럼 재화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보이는 여러분은 뭐 노트를 갖고 있겠죠? 아니면 교과서를 보고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필기를 할 때 펜을 쓰겠죠. 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재화, 눈에 보이는 물건을 재화라고 합니다. 재화에는 뭐 펜이 될 수도 있고 노트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될 수도 있고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서비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건데요. 우리가 서비스를 구매하기도 합니다. 시장에서. 이런 서비스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이 있냐면 병원에서 우리가 진료를 받으면 의사 선생님에게 진료를 받는 거 이런 걸 의료 서비스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의사의 어떤 진료 행위, 진료 행위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네, 진료 행위 이걸 의료 서비스라고 하죠. 네, 그 다음에 물건을 배송하는 거, 네, 물건을 보내는 거, 택배 같은 거, 네, 이런 거를 운송 서비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하고 있는 수업, 네, 수업도 서비스에 해당이 돼요. 이건 교육 서비스라고 하죠. 이런 것을 우리가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재화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도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하는 활동이냐 하면 경제활동이라는 것은 첫 번째 생산. 생산은 뭔가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렇게 재화 서비스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가치를 증대시키는 활동도 생산이 됩니다. 네, 여기서 가치를 증대시킨다는 거는 우리가 생산 만드는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뭔가를 저장하는 거. 네, 냉동 창고에 저장하는 것도 생산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배인데요. 네, 분배는 이런 생산활동에 참여한 대가를 나누어 갖는 것입니다. 네, 생산 과정에 참여한 대가를 나누는 거죠. 우리가 생산활동에 참여할 때 생산 요소를 투입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동을 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노동에 대한 대가는 임금입니다. 네, 또는 우리가 자본을
될 수도 있는데요. 생산 과정에서. 은행에 저금하면 이자를 주죠. 네, 이 자본에 대한 대가는 이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생산 요소가 이제 토지가 있는데요. 네, 땅을 우리가 생산 요소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대가는 지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분배는 이렇게 생산 요소를 제공해서 그 참여한 대가를 나누어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소비인데요. 네, 소비는 물건을 이 제휴 서비스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거죠. 네, 그래서 경제활동은 이렇게 제휴 서비스를 생산 부배, 소비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주제인데요.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우리는 선택의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했죠. 일단 왜 그런지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네, 우리는 왜 선택을 해야 할까요? 네, 그 이유는 바로 재화의 희소성 때문입니다. 네, 희소성이라는 말의 의미는 사람들의 욕구는 무한해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많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욕구를 실현시킬 수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를 희소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우리는 선택의 문제를 안고 살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것저것 다 먹고 싶은데 우리가 갖고 있는 용돈이 10,000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중국 음식점에 갔다 하면은 선택을 해야겠죠. 짜장면을 먹을까? 네, 짬뽕을 먹을까? 이런 것처럼 네, 선택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지금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여러 가지 중에 골라야 되는데 네, 선택의 문제는 이런 희소성 때문이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경제학에서는 이왕 선택을 할 거면 합리적으로 선택을 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네, 합리적인 선택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하면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됐을 때 얻는 편익이 비용보다는 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편익은 뭐냐면 만족감이에요. 그 선택에 따른 만족감이고요. 네, 비용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네, 비용 하나는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비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짜장면을 사 먹는다 이러면 짜장면 값을 내야겠죠. 네, 5,000원이라는 예를 들어서 5,000원이라면 그 돈을 내는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비용을 명시적 비용이라고 합니다. 예, 또는 뭐 회계 비용 이런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비용에는 명시적 비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기회 비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이 기회비용은 경제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선생님이 기회비용이 뭔지부터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네, 기회비용. 네,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을 하면 그 선택에 따라서 포기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회 수업을 듣기로 선택했죠. 네, 사회 수업을 선택했어요. 그럼 만약에 이 시간에 수업을 듣지 않는다면 사실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어떤 거를 포기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뭐 잠을 잘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게임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운동을 할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밥을 먹을 수도 있어요. 등등등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포기한 거예요. 근데 기회비용이라는 거는 이렇게 포기한 것들 중에 가장 가치가 큰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이 포기한 것들에 대한 편익은 1부터 100까지 있다고 해서 볼 때 잠에 대한 만족감이 90, 네, 그 다음에 게임이 80, 운동이 70, 밥이 60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 이때 기회비용은 뭐가 되냐면 포기한 것 중에 가장 가치가 큰 거 그것이 바로 잠이 되겠죠. 네, 이게 바로 기회비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 수업에 대한 기회비용은 이 잠을 잤을 때의 만족감이라고 볼 수 있죠. 만약에 사회 수업에 대한 편익이 100이라면
네, 이 선택은 합리적인 선택일까요? 네, 일단 사회 수업을 듣는 거에 대한 명시적 비용이 사실 들지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내 편익이 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네, 합리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기회비용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선택에 따라서 네, 포기한 것들 중에서 포기하는 대안 중에서 가장 가치가 큰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죠. 네, 선택에 따라서 포기하는 대안 중에서 네, 포기하는 대안 중에서 가장 가치가 큰 것입니다. 네, 이것을 우리가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분식집에 갔어요. 네, 분식집의 사례입니다. 네, 분식집에 갔는데 메뉴가 3개 있다고 쳐볼게요. 네, 떡볶이가 있고요. 김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순대가 있다고 쳐볼게요. 근데 모두 가격은 3,000원으로 동일해요. 네, 다 3,000원이에요. 근데 이것을 선택했을 때 네, 편익을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네, 일단 이 부분을 좀 지우고 보도록 할게요. 네, 밥은 지워볼게요. 네, 잠시만요. 네, 안 지워질까요? 네. 자, 이게 우리가 보는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편익. 네, 편익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편익 이걸 먹었을 때 만족감인데 이거를 비용 단위를 1,000원으로 맞춰볼게요. 그래서 떡볶이를 먹었을 때 내 편익이 4,000원, 네, 김밥이 3,500원, 순대가 2,000원이라면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다면 여기서 합리적인 선택은 뭐를 선택하는 걸까요? 네, 첫 번째 네, 합리적인 선택은 바로 가장 만족감이 큰 네, 떡볶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네, 떡볶이를 선택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 되겠죠. 그러면 이 떡볶이 선택에 대한 기회비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 떡볶이 선택의 기회비용. 네, 기회비용은 포기한 것 중에 가장 가치가 큰 것을 의미하는데요. 지금 보면은 얘를 선택을 했다면 네, 포기하는 거는 2개겠죠. 근데 이 중에서 만족감이 더 큰 것이 네, 기회비용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기회비용은 김밥이 되겠네요. 그래서 떡볶이 선택에 대한 기회비용은 김밥을 먹었을 때의 만족감입니다. 네, 바로 여기서 금액으로 보면은 3,500원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모든 제가 가격은 똑같은데 지금 이게 합리적인 선택인지 아닌지를 생각을 보려면요. 과연 이게 합리적인 선택인지 아닌지 보려면 떡볶이를 먹었을 때 편익과 비용을 분석해 보면 됩니다. 네, 편익과 비용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네, 편익과 비용. 일단 떡볶이 먹었을 때 편익이 4,000원이거든요. 네, 근데 비용은 일단 명시적 비용, 떡볶이 사는데 3,000원 들어갔죠. 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기회비용이 3,500원이라고 했죠. 네, 그럼 비용이 훨씬 크네요. 그럼 이 선택은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분식점에서 떡볶이를 선택하면서 사실 기회비용을 고려하지는 않아요. 네, 이런 거 생각하면서 선택하진 않는데 이 기회비용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언제 알아두시면 되냐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할 때는 이 기회비용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학교를 갈지 말지 선택을 한다고 했을 때 대학교를 가는 것을 선택을 한다고 네, 생각을 하면 이때 포기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대학교 안 가면 뭘 할 수 있지? 네, 이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 대학교를 굳이 가지 않는다면 그 시간에 뭐 일을 해서 네, 돈을 벌 수도 있겠죠.
예, 아니면 뭐 여행을 하면서 어떤 경험을 쌓을 수도 있고요. 네, 등등등 여러 가지 포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가는 것에 대한 만족감과 내가 만약에 그 시간 동안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돈을 생각해서 어떤 것이 더 큰지 작은지를 비교해서 선택을 해본다면 기회비용을 고려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수동 퀴즈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재화 서비스를 생산, 분배, 소비하는 활동을 경제활동이라고 하죠. 사람의 욕구는 무한한데 이를 충족시켜줄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것을 희소성이라고 합니다. 네, 3번 욕구에 비해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을 얼마나 생산하고 소비해야 하는지 바로 선택의 문제가 결정이 되죠. 즉 희소성 때문에 선택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어떤 것을 선택함으로써 포기하는 대안 중 가장 가치가 큰 것을 기회 비용이라고 하고요. 가장 적은 비용으로 큰 편익을 얻을 수 있는 선택을 우리가 합리적 선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오늘은 경제활동과 합리적 선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경제체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